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장마가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운동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뭐 낮에 잠깐 해가 반짝해서 상태가 좋아서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한 30분 정도 아주 그냥 아주 이빠이 젖었어요. 이빠이. 에? 또 그런 데로 또 재미도 있습니다. 소낙비가 그냥 억수같이 오는데 그냥 그 자전거 혼자 타고 쫙 달리는 그 기분도 괜찮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냥 아주 왕창 젖었어요. 아주 위험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 올 때는 절대 자전거 타면 안 됩니다. 오늘 그걸 짱 느꼈어요.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왜 그렇게 당뇨병이 안 고쳐지느냐 이게요. 생각해 보면 뭐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한 사람, 또 고치는 방법을 몰라서 못 고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에따 모르겠다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이런 사람, 뭐 여러 유형인 것 같아요. 좌우가. 그래서 오늘 당뇨병 왜 그렇게 안 고치는 건지, 안 고쳐지는 건지, 그 이유를 속속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을 고치려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어야 된다. 아주 결론적으로 딱 그겁니다. 달콤한 걸 많이 먹고 죽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당뇨병이 발생한다. 즉 당뇨병을 고치려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요 영국에서 1940년도 요 영국에서 당뇨병에 관한 이 조사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1940년 전까지는 당뇨병이 계속 증가했어요. 그리고 1941년도부터 서서히 줄어듭니다. 언제까지? 1957년도까지는 당뇨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약 17년 동안. 그 당시에 요 1941년도부터 57년도까지 영국의 식량 사정을 봐야 됩니다. 식습관이 어떻게 됐나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전쟁 중에는 설탕과 지방이 어느 때보다 귀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곡물로 충당을 시켰어요. 영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가 전쟁 전보다 좀 줄어들었고 칼로리가 적었다는 거죠. 칼로리가 적고 그리고 먹는 게 부실하고 설탕과 지방을 덜 먹으니까 당뇨병이 감소되는 그런 역할을 했더라는 게야. 그 역할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곡물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 보면 뭐 고칼로리, 저영양, 그 다음에 뭐 섬유질 부족한 이러한 인조식품들,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파스트푸드 이런 음식을 먹고서는 당뇨병을 절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당뇨병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1940년부터 1957년 사이에 식량사정 어떤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면 1940년도 그 이전까지 그 이전에는 이 밀가루 도정하는 걸 약 70% 정도 했어요. 그리고 1941년도부터 57년까지는 이 소맥분, 이 정맥도를 통제해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는 1940년도까지는 이 밀가루 재분할 때 이걸 70%로 소맥분을 만들었고 30%는 밀기울이라고 해서 이걸 동물의 사료로 줬어요. 그런데 전쟁하는 동안 식량이 부족하자 영국 정부에서 도정제도를 70%에서 85에서 90%로 하라라고 한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먹는 쌀은 10분도에서 13분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쌀. 그런데 현미 같은 건 약 3분도에서 5분도예요. 즉 기존에 10분도 넘게 쌀을 깎던 것을 3분도나 5분도로 깎아라. 완전 백미로 먹지 말고 현미로, 즉 동물 사료, 먹을 게 사람이 부족하니까 동물 사료 주지 말고 덜 깎아라는 거예요. 밀을 덜 깎아라 이게요. 아시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소맥분 속에 섬유질이 증가돼서 영국 사람들이 섬유질이 풍부한
빵을 먹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언제까지? 1941년도부터 1957년도까지 이러한 섬유질이 풍부한 밀가루 빵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당뇨병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전이나 1940년 전이나 또 58년 이후의 소맥분을 보면 100g당 식이섬유가 0.1g밖에 안 됐어요. 0.1g. 그런데 이 소맥분을 통제하는 기간 동안이 1941년도부터 1957년도까지는 0.4g에서 20.7g으로 이 식이섬유, 이 섬유질 함유량이 훨씬 증가된 거예요. 이러한 이러한 그 식이섬유가 풍부한 밀가루빵을 먹은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전쟁 중에는 설탕이나 지방분이 평상시보다 줄고 또한 칼로리가 줄었으므로 당뇨병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 트로엘 박사는 당뇨병이 줄어든 큰 이유는 섬유질 증가에 있노라 라고 조사 분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부적으로 보면 1940년도에는 설탕 소비량이 27%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은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설탕과 당뇨병과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953년도에는 설탕 소비량이 전쟁 중의 수준을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먹었다 이게.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당뇨병은 계속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뇨병에 나쁘다고 하는 지방질이나 칼로리도 1949년 이후에도 계속 전쟁 중의 수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당뇨병이 나쁘다고 하는 지방질이나 칼로리도 1949년 이후, 즉 전쟁 중이죠. 전쟁 중에도 계속 전쟁 중의 수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은 계속 떨어졌다는 게, 즉 칼로리가 높은 음식, 지방질이 높은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이 계속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트로일 박사는 뭐라냐면, 전쟁 중에 당뇨병이 감소된 이면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섬유질의 증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소맥분의 정도가 70%였는데 전쟁 중에 식량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80에서 90%로 높였다는 거예요. 1차 대전 중에 캐나다는 80%, 북유럽 지역은 90%로 통제했어요. 전쟁 중에 이런 식량도 통제, 지금은 잘 모르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소결론, 당뇨병의 원인은 설탕이나 지방질이 과다 섭취, 그 칼로리가 높은 걸 먹는 것도 원인이겠지만, 더 나쁜 것은 섬유질의 부족이 원인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은 섬유질 부족병이다 이렇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뇨병을 고치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당뇨병을 예방하고 고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딱 끝난 거예요. 또 미국에 관해서 연구한 사람이면 위니코프 박사는 미국의 식생활 양식 변화를 요약했습니다. 지방과 설탕의 증가 그리고 섬유질의 감소는 다른 병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특히 당뇨병을 증가시키는 큰 원인이었다라고 한 거예요. 뭐가? 섬유질의 부족이. 다른 병을 증가시키는 원인, 그게 뭐예요? 혈전을 과다시키고 혈액순환 장애를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식사 보면 설탕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즐기고 있잖아요. 고칼로리 저영양의 음식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성인 질환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섬유질이 부족하잖아요. 전부 다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을 먹으니 당뇨병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정맥도가 낮은 소맥분이나 통곡류 이런 음식을 먹어서 섬유질이 풍부하게 이렇게 섭취될 수 있도록 하는 식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게 생식이에요.
섬유질은 잘 소화되지 않아요. 문제는 당분 흡수를 천천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중에 이게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에 췌장에서 서서히 필요한 양만 인슐린을 분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게요. 그러나 현대인의 식습관들, 고칼로리 저영양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을 먹어버리면 인슐린이 한꺼번에 지나치게 분비가 많아요. 그래서 혈액 속의 당분을 세포 안으로 한꺼번에 왕창 밀어 넣어버려요. 그러면 저혈당증이 와요. 그래서 저혈당증이나 당뇨병은 사촌이에요. 둘 다 나중에는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혈당증인 경우는 한꺼번에 이 인슐린 분비가 왕창 돼서 그냥 가둬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식사를 할지라도 췌장이 과다 누적, 그냥 맛이 간 거야, 좌우가. 과부하 걸려서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그냥 왕창 이 인슐린 분비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질이 그냥 당뇨병을 성인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려면 그냥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자, 생식을 먹자. 도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탕, 신밀가루, 백미 등을 좀 정백 가공식품을 좀 적게 먹자 이게야. 이것뿐만 아니에요. 고칼로리 저영양 음식을 적게 먹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을 적게 먹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당뇨병을 고칠 수 있다. 당뇨병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인 질환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평생 약을 먹고 합병증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식습관의 변화만이 당뇨병을 고칠 수 있다. 현재 식습관을 뭘로? 하루 한 끼 섬유질이 풍부한 생식으로 바꾸자. 그럼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생식에는 섬유질이 얼마나 들어있어? 질문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인들은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하루 한 끼 생식을 먹는데 100g 기준으로 보면 오행생식을 기준으로 봐서 약 100g 기준으로 평균 12g의 식이섬유가 있어요. 12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한 끼 먹는 양에는 약 6g의 이런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두 끼 먹으면 12g 들어있죠. 그죠? 100g을 기준으로 하면 24g. 그러니까 한 끼 기준으로 봤을 때 4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끼에 6g 들어있고 두 끼를 먹으면 12g을 식이섬유를 섭취해요. 여기 영국에서는 얼마 섭취한다 그랬어요? 0.1g이야. 근데 여기에 12g이 들어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12g의 이런 식이섬유가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기능과 효과를 보면 뭐 일반적으로 변비 예방, 대장이 건강해진다, 당뇨병,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한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이러한 식이섬유가 들어가면 혈전 생성을 최소화해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서양의학적으로 만병의 원인, 혈전 과다 누적이란 혈액순환 장애잖아.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LRC 식사한다 그랬잖아요. 한 달 동안 90끼죠. 하루에 3끼니까 90끼 동안 이 생식을 처방해요. 그래서 99% 심혈관 질환을 치유해서 내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이 식이섬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봤을 때 하루에 6g, 한 끼에 6g, 두 끼 12g, 세 끼 18g이냐. 하루에 20g의 식이섬유를 먹으니 혈액순환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 90끼를 먹으면 심혈관 질환을 개선시켜서 내보낸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하루 한 끼 또는 두 끼 생식이 아니면 그 병을 떨칠 수가 없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다 마찬가지. 성인 질환들은 암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당뇨병 왜 그렇게 안 고쳐지는지 식이섬유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다라고 정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건강하게 살려면 합병증 무서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루 한 끼
생식으로 아시겠어요? 식습관을 개선해서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유를 정확히 밝혔으니까 머뭇거릴 필요 없어요. 바로바로 실천하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벗어나서 건강하게 무지리종 고종명 아시겠어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화이팅! 건강하게 살아갑시다.